지금 자료는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인쇄까지 해서 하실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준비해 주신 분이 아주 많으시고 고생하셨어요.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새 회장님 제가 복이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갑자기 손이나 머리에서 막 에너지가 나면서 갑자기 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아버님이 야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면서 30억 던질 것 같은 느낌? 요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기가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진급시켜주고 저희 딸내미가 전교 꼴등이었는데 수능을 봤더니 5개 과목이 다 1등급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불행도 어깨동무를 하면서 온다고 하지만 행복도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는 거 같아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야, 충남 지역 공부 왔더니 뭔가 대단하게 뭐가 생길 것 같은 느낌? 요 근래 저랑 아침에 만나신 게 기받으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마 곧 펴질 겁니다.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모자 쓰고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고 AI가 됩니다. 대표님 요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공장에 가면 딱 2개가 있습니다. 2개라고 하면 이상하네. 사람 1명과 강아지 한 마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강아지 밥을 주기 위해서 있고 강아지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완전 자동화가 됐습니다. 제가 일부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업체를 항상 일주일에 한 2-3개 업체 좀 가는데 대우볼트라는 우리 업체는 볼트 앙카볼트나 큰 그 맘모스 볼트를 크게 만드세요. 그분은 60억짜리 그 자동화 기계를 설치한 이후에 1초에 10,000원짜리 하나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사람이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처럼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들도 우리 회장님들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님 이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전기 대비 국내 총생산의 증감률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3.3. 아마 저 밑에 보시면 22년 만에 최악의 GDP 성장률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수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전체 GDP의 45%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돼야지 나라가 건강해지는 나라거든요. 감소율이 16.6%입니다. 경제 충격은 엄청나게 컸죠. 아마 이거는 몸소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얼마나 비대면으로 갈 거냐, 얼마나 디지털로 갈 거냐, 얼마나 생존으로 갈 거냐라는 시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표님 과거에는 이런 것이 패러다임이 5년이나 10년 단위로 바뀌었다면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어요? 똑같은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했던 실질 GDP 증가율이나 기타 재고의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당연히 좀 재고는 좀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이 상무부가 발표했던 건데 국내 총생산 증감률 추이가 지금 연율 기준으로 32.9%, 33%가 줄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몇 %인지 혹시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7%. 우리나라는요 3% 잡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지금 세상이 왜 그러냐면 디지털과 온택트의 시장이 완전하게 바뀌었다. 우리 대표님들 1년 동안 이제 골프도 치셨고 이제 우리 대표님들도 만나셨는데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걸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자, 요 얘기를 드릴게요. 1916년에 마차가 지나가고 신문을 보던 시대가 100년 만에 슈퍼카가 지나가고 핸드폰을 시대를 바뀌었습니다. 딱 100년입니다. 다음
20년 만에 제발 집에 들어와서 공부 좀 하라고 축구하는 친구를, 저 같은 놈이겠죠? 지금은 제발 나가서 놀라 핸드폰 게임하는 친구를 나가라고 합니다. 자, 10년 만에요. 우리 대표님들 자녀분이 이혼을 나눴는데 지금은 드론을 나눕니다.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처음으로 우리 송종호 총장님하고 만들었을 때 드론 파이터라는 지상기 대표가 들어왔어요. 그게 정확하게 2011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드론을 갖고 와서만 난리더라고요. 연구원 출신인데 야, 이게 되겠어 했는데 지금은 드론이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드론에다가도 에너지 충진을 수소에너지 충진으로 지금 우리가 규제자의 특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4시간이면 배터리 충전이 끝나는데 수소에너지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게끔 하는 그런 충진 계획을 지금 여기 천안시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대표님 뭐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느끼셨겠지만 제가 조금 서두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다음 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충남도는 어떠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토론회 할 때 써먹는 건데 충남도의 기업의 비중은 17,000여 개 업체, 전국 단위로 4%를 차지합니다. 지역의 규모는 전국의 지역 생산은 이분들이 전국 생산의 6%를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출은 무역 규모는 전국의 10.8%, 평균 최근 3년간의 전국의 1위였어요. 조금 전에 지사님하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1년 3월 현재 무역 수지는 충남도가 전국 1등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많죠? 그럼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왜 많을까요?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삼성.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모비스, 철강 이런 대기업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업들의 낙수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 써놨습니다만은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전국에서 약 한 1,000명 정도를 뽑는데 서울은 10대 1, 그 다음에 지역도 한 5대 1 정도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3.1대 1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청년창업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39세 이하의 대표님이 뭐 앉아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기대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글루가라는 우리의 좋은 네일아트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한기대 청년 3명이 몇 년 전에 창업하셔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900억의 매출이 이뤘고 전체 천안에서 200명의 청년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기대가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큽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현실은 한번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 대표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전체 수출 품목을 담당하는 반도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쪽을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1차 협력업체가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 쪽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아셨어요? 중국에 거의 30%를 수출하고 있는 지역이고 베트남의 18%, 그 다음에 홍콩의 17%, 미국에는 10%도 안 되는 수출을 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천안 지역, 충남 지역이 우수하다 라고 할 때는 대기업이 먼저 손이 꼽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협력업체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4차 산업 중심으로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전체 한 17,000여 업체의 제조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에 5,500개의 제조기업이 있고요. 아산에 3,300개의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50%가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간 한 3,000억 정도의 800개 업체 정도 신용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의 천안 아산 지역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뭐 서산, 예산 이런 데는 1,000개 업체 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 아산권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충청도는 이렇구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이게 원래 파워포인트면 그 그림 액션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이제 글자가 깨질까봐 보냈습니다. 경제는 불확실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저랑 같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자동차는요, 과연 내연 자동차가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로 바뀌는 게 얼마나 빠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미션 쪽을 만드시는 대표님께, 회장님께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있는 과장이 전화 와가지고, 회장님 이제 다른 거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가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까? 전기차인가요? 수소차로 갑니다. 전기차로 갑니다. 아직 몰라요. 그러다 보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가 과연 그 준비를 한 달 만에 하실 수 있어요, 회장님? 못 하시죠? 네, 불확실합니다. 자, 반도체. 신문 많이 보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헷갈리죠?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20%의 공장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은 장치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웨이퍼를 갖고 와서 그 위에 인쇄 넣는 것이 나노급으로 해서 총 2달 동안 적층을 해갖고 나오는 것이 인쇄 효율기판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시기가 아주 어려운데, 그 장비를 미국 장비나 일본 장비가 중국에 안 들어가면 반도체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도체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자, 디스플레이. 요거는 우리 메가센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우리마이크론이죠. 이 업체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생산 라인에서 전체 불량률 체크하는 기계 일체를 만드시는, 납품을 하시는 한 500억 정도 매출을 하시는 중소기업인데, 거기서 A에서 Z까지의 생산 라인에 오너가 들어가신 이후에 A, B 라인의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하시는 대표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LG의 OLED, 그 다음에 삼성의 퀀텀. 삼성이 OLED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 OLED 쪽으로 가거든요, 시장이. 삼성에서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OLED 시장에 미니 OLED 시장을 진입을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너께서 들어가 계시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LED 라인, 그 LCD 모니터 라인을 회장님 회의하는 적상에서 회장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거 해도 됩니까? 그 한마디에 중국으로 100% 다 넘어갔습니다. 유일하게 LCD 라인을 만드는 것은 LG가 입고 만들고,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80%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정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오너 리스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창일 회장님이 하시는 가스캠 테크놀로지, 우리 천안에서 되게 유명하신 업체죠. 왜냐하면 충청권에 3개의 공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의 산업용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요. 회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장관님하고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 산업에서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10%씩 줄었어, 본부장.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원칙이 있습니다. 질소가 10% 줄면 그 기업은 매출이 30% 준다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천안 지역의 매출은 금년에 한 중소기업들은 한 30%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경제 환경을 말씀드렸을 때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 이거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기만 있을까요? 기회도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설문을 했어요. 수도권 중소기업한테 니네들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로 이전하고 싶으세요? 라고 우리 기업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58%가 충청에 온대요. 왜냐? 우리 천안시까지는
특별시도 네. 여기까지 오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가 지금 도지사님과 시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천하는 뭐냐면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드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자동차 연구원 옛날 자동차 부품연구원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추진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을 하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3상단, 4상단, 5상단, 6상단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를 관련돼서 실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규제자의 특구가 충남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천안이 중심이 돼서 당진까지 날아가는 드론이라든지 기타 수소에너지의 이런 압축 탱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측면만 하는 것을 가지고 협의체까지 해서 저희가 연간 150억을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업체는 그 참여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자금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좀 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이게 확실하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에 지원 목표를 확실히 세웠고요. 이거는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여기에 계신 기업들이 품목이나 업종을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기업이 천안에 들어와서 오고 싶어 하니까 생활비 주고 세제 혜택을 주면 천안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재도약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시장께서는 내년부터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거와 관련된 별도 트랙을 또 천안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다시 기회에 있답니다. 자, 제가 한 10분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천천히 하셔요. 괜찮아요? 네, 시간 많습니다. 대표님들한테 이게 아침 시간이고 자, 네, 대표님 네. 지금 어디에 계세요? TPM이라는 세계의 산이 있어. 기술이라는 산에서는 통과하시면 90%는 생존하신다고 하죠, 통계적으로. 자, 우리 프로덕션 생산 잘해요. 입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인력도 있고 원부자재도 있고 디자인까지 다 나왔어요. 생산 잘합니다. 생존율 50%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케팅까지 잘하셨습니까? 인지도도 있고 시장의 점유율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AS망을 전국적으로 갖추고 있고 나 모든 거 잘하고 있어. 마케팅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TPM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대표님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다시 전시회 가서 내가 봤더니 내가 좀 더디더라 해서 다시 순환을 합니다. 다시 기술 개발을 하고 그것을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주기적으로 우리 대표님들 생멸 모델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을 할 때도 생산을 할 때도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할 때도 이 네트워킹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대표님이 앉아 계셔야 될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누구랑 교류를 해야 될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누구랑 교류하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을까? 이게 좀 뒤에 제가 우리 대표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네트워크를 많이 강화시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 안의 네트워크도 엄청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충남도에 계시는 유관기관이나 중앙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같은 기업의 우호적인 금융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 근데 지점장, 이사, 행장들과도 친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표님 외부로부터의 평가체계는 요거는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사업 설명은 자료로 나누고 가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하고 말씀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께 이거 인쇄 넣으셨어요? 이거 다른데 이거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좋습니다. 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모델이 정부의 R&D 평가 모델과 기업은행이나 기타 국민은행, 우리은행들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 신경식 교수님이 기업평가의 대가시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업평가 모델을 도입하고 현재는 기술사업성 정기시험으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재무 비율을 안 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만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사업성 평가. 현장에 가서 기업이 어떤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은행과 저희 같은 중진공, 기보, 신보, 그 다음에 R&D 평가가 다 똑같습니다. 기술사업성 평가를 하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우리의 재무적 모형, 비재무적 모형, 그 다음에 대표자의 모형을 가지고 합산해서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신용도입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이 중에서 우리 CR 등급이라고 해서 크레디트 뷰로, 즉 기업 평가 회사에서 하는 내 회사의 평가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회사 평가 등급이 어느 정도 된다? 물론 이제 회장님들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세무사님도 계시고 아마 잘 아실 텐데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 분사기밀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기술사업성 평가 모델 진흥공단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표준 심사가 있고 약식 심사가 있고 패스트트랙, 하이패스, 비대면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전문적이어서. 자, 밑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들의 재무평가를 하지 않는 비재무평가를 가지고 하는 비중은 3년 이상 제조기업의 가장 큰 비율은 사업자입니다. 이 배점이 130점 만점입니다. 130점 만점에 우리 대표님들을 평가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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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체에 가서 여쭤보죠. R&D 평가할 때나 아니면 기타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평가할 때 이걸 여쭤보죠. 여쭤보는데 그냥 똑바로 말씀드려서 50점 이상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3개 등급이 있거든요. 130점 만점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0등급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30점 만점에 우리 대표님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자,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정책 목표성 해가지고 130점 만점에 밑에 보시면 최소 70점 이상은 되셔야지 본부장이 우리 기업체 저한테 딱 와서 그때 본부장 만났잖아, 나 이거 자금 필요한데 좀 줘 했을 때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7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요거만 하나만 한번 제가 샘플로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기술성 평가에 기술 기반이라는 저 맨 위에 거에가 11점이거든요. 그냥 똑바로 해서 기술 개발 환경이 이제 점수를 내가 절반 이상을 받는지를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안 보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님, 연구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까? 네, 계속 들고 계시고 기술 개발 전담 부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체 연구 부서라도 있으십니까? 네, 자, 계속 들고 계세요. 네, 두 번째, 1점짜리 지금 평가했습니다. 2번째, 전년도의 매출액 대비 신제품 판매 비율이 50% 이상 되십니까?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외부 기관과 기술 개발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류하고 계십니까? 학회라든지 이런 쪽이랑. 이게 세 가지 질문이 3점입니다. 3점에 2점은 맞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통과되잖아요. 대표님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평가에 양호하게 그 기업을 잘 평가했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를 다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최소한 기술개발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이냐가 현재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금융은 평가의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5점짜리 기술개발 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표님, 기술개발 전담 인력이 수준은 어떠십니까?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은 몇 명 가지고 계십니까? 석사학위 과정은 몇 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출하신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다 검토를 해요. 재직증명을 가지고. 기술력이 없다면 그냥 보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점 만점에 한 2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신규 기술력 채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인력이 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우리 실무자가 가서 회장님 자세히 우리 대표님 앉아가지고 여쭤봐요. 아, 왜 저 관리이사 이리 와봐. 우리 기술 인력 전체 인력 중에 몇 명이야? 기술 인력에 우리가 박사급 애들이 몇 명이고 석사급 애들이 몇 명이고 학사급 애들이 몇 명이야? 아, 왜 걔들 요즘에 1년 내에 퇴직한 애가 있어? 이게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저 같은 실태조사자가. 그럼 이게 5점 만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제대로 됐다라고 5점을 다 받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이 현실에. 그러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개발 투자가 있는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있으시다고 하겠죠. 세 번째는 그런 연구 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어떤 걸 가지고 계시고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실태조사의 낱낱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 개발 실적입니다. 대표님, 특허 등록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을 몇 개 하셨어요? 실용실현 디자인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등록권을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특허는 3점, 기타 다른 점수는 1점 만점에 해가지고 10점 턱도로 해서 몇 점 이상이 돼야지 양호. 그렇지 않으면 뭐 보통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게 현장의 실태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제 좀 안 풀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급이시더라고요.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하는 평가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인증 건수는 몇 건이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십니까? 성공 판정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 제품에 시제품이 있습니까? 상용화 단계입니까? 이런 걸 이제 구두로 여쭤봅니다. 이게 5점 만점인데 점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개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여쭤보는데 자, 우리 조금 경영자 평가가 총 11점입니다. 130점 만점에. 그 중에서 우리 전문성 평가, 우리 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실제 실태조사에서 기본과 평가하는 방식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관련 업계의 경력이 몇 년이세요? 20년 이상이 만점입니다. 8년 이내는 1점입니다. 네. 대표님, 시장 경영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해 수준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 표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영자의 정보와 경력, 그리고 자격증, 외부 수상 실적들을 평가하라.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여쭤보지 않습니다. 대표님들 현재 상을 얼마나 받으셨고, 거기에 자격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외부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아마 실사 과정에서 좀 쓰시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신뢰도를 좀 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총 차입금의 작년도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지금 차입금이 비중 차지하십니까? 50% 이상 되시면 이게 평가가 제일 낮아요. 현재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의존도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이하의 거래가 10% 이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채무의 향후 발생 가능성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표님, 25년 이상이네요. 죄송합니다. 20년이 아니라 25년 이상이 되는 만점. 대표님, 경영 실권이세요? 사모님 명의십니까? 아니면 최대 주주신데 대표이사는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가 안 돼 있으시나요?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다 나오니까 주주명부에. 경영계획의 수립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금계획은 잘하고 계십니까? 가압류라든지 기타 권리침해 사실은 없으십니까? 세금 체납 사실은 없으십니까? 이런 걸 여쭤봅니다. 근데 안 여쭤보고 다 저희가
전산에서 뽑아보면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력이 다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경영 능력 30점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는 정책 목적성입니다. 대표님, 지금 현재 수출 있으세요? 수출 하실 수 있으세요? 수출 실적이 얼마나 되세요? 이게 현재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45%가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은 중점 육성하라는 취지에서 정책 목적성 30점 만점에 수출 실적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거, 대표님, 고용 창출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대 경영에 중요한 관점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그런데 채용을 안 하셨어요? 현재 채용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게 없다. 또는 채용이 줄었다. 그렇다 그러면 20점 만점에 130점 만점에 20점은 까이는 거죠. 바로 이게 그냥 제가 한 수백 가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일단 전산에서 자동으로 AI에서 걸러지는 이런 평가를 뺀 나머지를 제가 그냥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최소한 이런 평가에 50점 이상을 받으셔야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비기량적 측면인데 타이트하게 50점 이상이 안 나옵니다. 우리 대표님도 이걸 다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대기업 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표는 대표님들이 꼭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회사 내에서 야, 우리 기술 개발 조직 있냐? 우리 가동률 어때? 불량률은 현금 결제 비율과 추가 매출 추정에 대해서 증가액이나 영업이익률, 에비타, 즉 법인세라든지 이자를 내기 전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돼? 그 다음에 야, 내가 우리 뭐 하는데 야, 우리 학회지도 좀 보자. 어디 가입해서 좀 교수한테 자문도 얻고 그런 것도 좀 일부 여유가 있으면 좀 하자. 그 다음에 권리침해 사실은 무조건 안 하셔야 돼요. 차입근무제도도 내가 50%가 넘었다 그러면 야, 좀 낮추는 작업을 좀 해봐. 이렇게 경영관리 담당자나 이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추세가 내가 급전이 필요하면 은행을 가지만 계획적으로 공장을 사거나 아니면 시설을 바꾸거나 기타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정책금융을 사용하시잖아요. 정책금융을 사용하시다면 정부가 원하는 관점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지,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내일청 공제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님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우리 근로자와 같이 나누는 것, 사회적 환원을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기부금을 하시는지 여부 등이 평가의 가장 주안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맞추시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신용이용 평가. 아까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술사업성 평가인데 이건 재무평가입니다. 재무평가에 3년 이상 되는 기업의 재무평가는 우리 세무사님도 계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생산성 이게 그냥 재무제표를 넣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재무비율을 안 물어본다는 말이 저 뜻입니다. 근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재정 재무장 계량적 재무 대표자의 평가가 더 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평가는 재무 평가의 10%, 비계량적 재무 평가의 30%, 그 다음에 대표자 평가가 60%입니다. 실은 대표자의 권리 침해 사실, 그 다음에 신용동거 사항, 그 다음에 최근 연도에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나 제2금융권의 거래 내역, 이런 내역들이 실은 지대하게 신용도를 나쁘게 만드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개인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재무 비율 30%, 비계량률 30%, 대표자 평가 40%. 즉 현재는 대표자에 대한 일반 제대로 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냐, 이 평가가 되게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희 이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죄송합니다. 4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은행 사정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CR 등급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CR 등급이 내가 몇 등급인지를 한번 다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세무사님도 알려 주실 수 있죠. 이제 가면 다 전산에 나와 있거든요. 내 CR 등급이 전체 13등급 중에서 10등급이다.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10등급.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 느끼는 해년마다의 부실이 13%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10년짜리 대출을 받았다면, 아니 10년짜리가 아니죠. 10년짜리면 130 완전 부도가 난다는 뜻이죠. 지금 만약에 이게 CR 등급을 해서 만약에 뭐 CR 9에서 10 사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의 해년마다의 부실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3년짜리를 대출을 해주면 3년 만기 될 때까지 한 30% 부실이 날 거라는 예측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R 등급에 대해서 대표님 되게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CR이 7등급 이하, 즉 이상이 돼야 돼요. 1등급에서 6등급 사이가. 근데 CR 7등급만 해도 해년마다 대출 금액의 3.5%가 부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표님 신용도가 몇 등급이세요? 아, 나는 CR 한 10등급 되는데 대출 못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10등급이면 2년만 돼도 26%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립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등급별 신용 등급도 되게 중요한데, 이 등급의 대표님 어떤 거? 재무적인 비율, 비계량 평가, 그 다음에 대표자의 평가. 즉 가압류 많이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리스라든지 기타 카드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창업 초기 기업한테는 아주 주지를 시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아까 계량적 평가, 비계량적 평가를 다 합쳐서 우리 대표님의 신용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기억하시죠? 정책 자금이라든지 R&D라든지 기타 외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가? 우리 중소기업의 준비는 어떤가? TPM 단계 어떤가? 내 신용도 평가, 기술사업성 평가 기업이 어떤가?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재무적인 평가, 비재무적인 평가가 어떤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당당했을 때 한번 야,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줘봐 라고 신청하시면 효과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끌어올리는 노력이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예요. 뒤에 저희 진흥공단의 개요라든지 이런 내용은 쭉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기관이든 간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년도에는 디지털화, 그 다음에 지역혁신,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융자가 한 5조에서 6조 정도를 해년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충남 지역의 충남 본부장의 재량으로는 3천억 정도의 신용대출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이럴 때 대원칙은 디지털로 바꾸시는 부분, 스마트화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시설 자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혁신, 즉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의 특구, 그 다음에 소부장 특화 단지에 참여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매출액이 20% 내지 30%가 전년보다 줄었다 그러면 긴급 경영 안정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구조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올해 큰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자료에 있으니까 지금 적책 자금이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참고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연락처는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간사 쪽에서 총무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지나가실 때 한번 커피 한번 마시러 저희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뒤쪽에 제가 이쪽은 좀 시간이 나면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 자료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맨 처음에 와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막 못 받는 것 같아요. 애들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고 막 주위 사람들이 돈 주려고 하고, 기업은행의 부행장님이 제 주말에 부르시더니 저기 서대문 안산에 갔다 왔어요.
아 여기 근처에 여기 집이 재건축 하는데 양복부장 돈 없잖아 이거 좀 사. 가만히 있는데 막 오더라고요. 딱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넷플릭스에 시크릿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브레이브걸스의 꼬복자 유정이에요. 대표님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 친구 상당히 어려웠다가 요 근래 롤리 그거 하면서 많이 크는 텔레비를 틀면 항상 나오는 그런 가수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냥 터놓고 야 나는 오늘 대기업 간다. 내가 자본 50억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확고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 50억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라인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행복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상황이든. 그러시면 대표님 우리 같이 일하시는 동료가 아니면 밑에 계시는 임원이나 사원들이 대표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인 대표님은 복을 받으십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저는 대표님이라는 자리는 돈을 번다는 자리가 아니고 내 사업이라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을 끌어가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된 말로 지남철 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서 계셔도 지역 본부장이 쫓아가서 명함을 드릴 수 있게 그런 자석과 같은 것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ask, believe, receive 하십니다. 이게 대표님들한테 저도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장황하게 충청도가 대기업 중심입니다. 뭔 중심입니다.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산업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근데 대기업은 오너리스크도 있고 다 변화가 좀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 전제 조건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최대의 강점은 발빠르게 혁신하는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혁신이라는 말의 정확한 어휘는 소의 가죽을 화학적 아니면 수동으로라도 무드질을 해서 가죽을 만들고 이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냥 멀쩡한 사람의 가죽을 베끼는 그런 아픔이 동반한다는 게 그 혁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아까 실태조사 표 있잖아요. 그거 대표님 맞추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그거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자들한테 항상 제 책상에 놓여 있는 화분입니다. 고무나무 하나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칼로 딱 절단해서 제가 책상 위에다 놨어요. 그리고 물을 딱 뿌려드렸습니다. 뿌려드렸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저 나무가 살라고 그러나 봐요. 살라는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줄기나 뿌리가 나와야 되는 자리, 줄기나 잎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뿌리를 내요. 우리 대표님들은 절실하셔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거와 같이 수반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까지도 파생 효과를 내서 꼭 살아야 됩니다. 그 살아야 되는 절실하면은 잎이 나올 것에서 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진흥공단은 그런 곳에 물이 되겠고 화분이 되겠습니다. 절실하신 대표님들 제가 열심히 모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질문 네. 있으세요? 네. 아, 제 시간 20분 맞춰요. 열심히. 예, 예. 네. 저기 저희는 한국 코리아 잡수고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하고 대중과 아. 내일 채용 공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진공에서 주로 하는 그냥 내일 채용 공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아, 우리 대표님 또 그쪽을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경제수석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게 2000몇 년인데 제가 이제 TF 쪽을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제수석. 야, 중소기업에 스톡옵션을 주면 휴지 조각 아니야?
그럼 우리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검토했던 게 스톡옵션을 주지 말고 현금을 주자. 핵심 인재와 중소벤처기업, 우리 기업이 1대1로 하시면 만기 재직했을 때 그 저축돼 있는 부분을 다 몽창 우리 기업 근로자한테 주자. 그래서 5년 동안 재직하게 만들자. 왜냐하면 핵심 인재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연간 한 2억 5천 정도의 기업의 손실이 나온다는 평균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우리 기업의 유인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만 줘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 뭔가 조금 더 뭘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론 정부도 그러면 1대1로 주자. 1대1대1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기업인이 내가 수익 부분을 우리 근로자와 같이 쉐어한다는 측면의 사회적 환원 정책.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기보나 중진공이나 신보나 은행에서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 이제 가점을 드리는 사항이죠. 그리고 장기 재직 시켜야죠. 오랫동안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 재직자 외에 39세 이하의 청년들한테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맨 뒷장에 저희들이 50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우리 제 회사의 수익 부분을 상당 부분 근로자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하신다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셨을 때 내 식구들이 좀 잘 장기재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능공단은 앞으로 이렇게 핵심 인재로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70% 이상의 복지 수준을 줄 수 있게끔 전국에 있는 무슨 휴양소라든지 기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표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예, 너무 오래 하면 좀 아쉬우시겠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 눈뜨기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빈집을 일시고 잊지 않고 우리가 상생하고 성장하는데 희망의 디귿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